박영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사준 이 휴대폰은 처음에는 쌩쌩하게 잘 돌아갔지만 요즘 들어 화면이 자꾸 멈추고 터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도 금방 닳아버려서 하루에도 몇 번씩 충전기를 꽂아야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할 때면 글자가 입력되지 않거나 앱이 강제로 종료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날도 오전 9시 할아버지는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를 정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먹통이었고 터치 반응이 없었습니다. 짜증이 난 할아버지는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결국 스마트폰은 완전히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짜 바꿀 때가 됐구먼. 할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러 가야겠다고. 하지만 요즘 최신 기기들은 기능이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바꾸는 것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일이겠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대리점 가실 때 기존 폰 반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며칠 전 아들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기존 폰을 반납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는 말에 솔깃해진 할아버지는 서랍 속에서 신분증과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는 날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한 손에는 낡은 휴대폰을, 다른 한 손에는 지갑을 꽉 쥔 채 동네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나도 이젠 새로운 걸 배워야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휴대폰 대리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실내는 환한 조명과 최신형 스마트폰들이 진열된 공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새 휴대폰 바꾸러 오셨죠? 요즘 좋은 할인 혜택 많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매장 안에는 젊은 손님들이 많았고 모두가 신형 스마트폰을 살펴보며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쉽게 다루는 이 기계들을 자신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원하시는 기종이 있으세요? 요즘 갤럭시랑 아이폰이 인기인데 어떤 걸 원하세요?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글자가 잘 보이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모델이 딱이네요. 글씨도 크고 사용하기 편한 기능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 폰을 반납하시면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기존 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주면 할인된다고 했지. 직원은 능숙하게 휴대폰을 다루며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은 몇 가지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버님 데이터 이전을 위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OTP 인증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할아버지는 직원이 시키는 대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몇 분 후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며 새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버님, 잘 사용하세요. 박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새 휴대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기로 편하게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대리점 직원에게 넘긴 기존 휴대폰이 곧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사실을. 새 휴대폰을 사용한 지 며칠 후 박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 습관적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주방에서 그는 여느 때처럼 신문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알림 150만 원 출금 완료. 할아버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그렇게 큰 돈을 인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신문을 보려 했지만 곧바로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알림 300만 원 출금 완료. 그제야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안경을 고쳐 쓰고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눈을 비비며 몇 번이고 금액을 확인했지만 결코 오해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들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제가 돈을 주금한 적이 없는데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 할아버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확인해 보니 어제 오후 7시 45분에 비대면 대출이 실행되었고 오늘 새벽 2시부터 5번에 걸쳐 총 1,5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거래를 승인한 적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거의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떨었습니다. 어젯밤 TV를 보다 졸다가 침대에 누웠을 뿐인데 그 사이 누군가가 그의 돈을 훔쳐갔다니. 박 할아버지는 은행 상담원에게 대출 내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승인된 대출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한 마음에 직접 은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출. 내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간 거지? 은행에 도착한 그는 곧장 창구로 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내역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신분증 인증과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를 거쳤고 OTP 인증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즉, 고객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경악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사기입니다. 담당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휴대폰을 바꾸신 적이 있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박 할아버지는 며칠 전 방문했던 휴대폰 대리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자신에게 공인인증서와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했던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설마 그때 박 할아버지는 부랴부랴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방금 전 은행에서 출력한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승인된 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대리점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맞이했던 그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싸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박 할아버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번에 내 핸드폰 바꿔줬던 직원 있지? 그 사람 좀 불러줘. 하지만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직원, 지난주에 그만뒀어요. 그 순간 박 할아버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직원 이름이 뭐였지? 연락처라도 알려줄 수 있나? 그러나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직원의 연락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리점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경찰서로 가서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계좌 내역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거 심각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대리점에서 고객의 기존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대리점 직원은 단순한 개인 사기범이 아니라 전국적인 금융사기 조직과 연계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에 특화된 조직으로 주요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기존 휴대폰을 수거해 금융정보를 탈취. 고객이 핸드폰을 반납하면 직원은 그 안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OTP, 계좌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2. 비대면 대출 실행.
탈취한 정보로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고 그 돈을 조직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3. 신속한 인출 및 잠적. 범죄 실행 후 대리점을 폐업하거나 직원이 사직하여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박 할아버지의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대리점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직원은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대리점 CCTV를 분석한 결과 그 직원은 대리점에서 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박 할아버지는 통신사 고객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통신사 차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고객님, 해당 대리점은 저희 통신사의 공식 직영점이 아니라 위탁 운영 대리점입니다. 대리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아니, 내 돈이 이렇게 사라졌는데. 그럼 난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대리점에서 통신사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데 본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요? 그러나 상담원은 정해진 매뉴얼을 따르듯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로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박 할아버지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피 같은 돈 1천만 원을 잃었지만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결국 경찰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고령자들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친절하게 응대했던 직원은 이미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대리점의 다른 직원들은 그 직원은 이미 그만뒀다라며 모른 척할 뿐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무 의심 없이 휴대폰을 대리점에 맡긴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사례처럼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지 말 것. 데이터 이전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2. 대리점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를 요구하면 절대 제공하지 말 것. 대리점 직원이 요청하더라도 직접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통신사 공식 직영점을 이용할 것.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보다 보안이 철저합니다. 4. 핸드폰 개통 후 금융 앱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할 것. 혹시 모를 정보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5. 소액 결제 한도 조정 및 차단 설정을 해둘 것. 이를 통해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반드시 가족과 함께 대리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대리점에서 벌어지는 사기 사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조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 할아버지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바꾸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금융 사기와 연결된 범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부모님께도 이러한 사실을 꼭 공유하세요. 특히 고령자들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욱 많은 분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